지금 책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고,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늘 책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이야기가 있는데, 작가님 지금까지 책을 쓰신 게 이게 처음이 아니시고 많은 책을 쓰셨잖아요. 글쓰기에 대한 노하우가 문득 갑자기 궁금해요. 저희 사전에 질문에 협의된 내용은 아닌데, 책 시작할 때 뭐 어떻게 해서 뭐 주제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컨셉을 나눠서 하세요? 어떤 식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책을 써나가기 시작하세요? 문득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정보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글 쓰는 법에 대한 노하우 좀 알고 싶어요. 사실은 뭐 네. 글 쓴다기보다도 이게 제가 쓴 책 경우는 창조라기보다는 편집에 해당하고요. 뭐 제가 소설을 쓰거나 시를 쓰는 건 아니니까 창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창조하기는 사실 힘들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실용서를 쓸 때는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뭘까? AI일까? 배터리일까? 반도체일까? 일단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뭐 유통 이런 주제를 만약에 제가 쓴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제가 만약에 AI라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사람들의 관심사 속에 있는 주제를 일단 골라야 되고, 그걸 고른 다음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뭘 쓸까? 예를 들면 AI 같으면은 저보고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저는 못 씁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혹은 뭐 AI의 뭐 인문학적인 어떤 고찰 그런 걸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측면을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AI 산업 혹은 AI 생태계, AI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쓰라 그러면 오케이, 그건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골라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데이터를 이제 부지런히 모아야 되겠습니다. 뭐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좋은 데이터가 될 수 있고, 그다음 거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것도 아주 좋은 그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뭐 해외의 유튜브나 혹은 콘텐츠도 많이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집하는 과정인데, 그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구조를 일단 짜야 됩니다. 이 책을 어떤 구조로 짤 것인가. 그러면 1부에서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2부에 들어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는 어떻게 하자. 이번 책 같은 경우에 마무리는 저는 그 AI 전문가들, 석학들, 그리고 AI 기업의 CEO들 이 말한 그 인용문들을 쭉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20-30페이지 정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딱 짜는 거죠. 그럼 그 구조에 맞게 그 자기가 모았던 데이터들을 이제 쭉 배치를 하는 거죠. 지금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제가 그 글쓰기를 왜 여쭤봤냐면, 사실 이게 굉장히 또 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동기부여 자기개발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지 라는 측면에서 여쭤봤고, 제가 지금 말씀해주신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주제 선정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 책 쓰고 떠들어봐야 안 듣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도 같은 사례를 좀 이렇게 들어보자면, 저희 유튜브도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처음 시작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냥 좀 여담입니다만, 인생의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했는데, 사실 그런 거는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작가님처럼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경제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까지 학자까지
과소비 안 하고 열심히 일하고 근데 일하는 건 노동소득만으로는 우리가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노동소득 플러스 어떻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모았을까 이걸 좀 이제 좀 진정성 있게 내가 정말 고생하고 그런 이제 노하우 남들은 안 그랬으면 나처럼 안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이제 돈 얘기 말 그대로 돈 되는 이야기를 좀 풀었는데 사람들의 니즈라고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관심 있는 것 우리 다들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돈을 모을까? 그래서 이걸로 재테크 이야기로 채널이 갑자기 빵 터지면서 구독자가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주식 투자 중심의 이제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로 아예 자리를 잡았는데,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주제, 사람들이 어떤 것을 궁금해하고 필요로 할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내 시간과 노력이 들어서 작가님 이제 책을 쓰신 거죠. 네네,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이번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번 촬영 때도 우리 여쭤봤던 건데 본인만의 투자 원칙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최근에 또 원칙이 추가된 게 있으신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투자 원칙 혹은 네. 뭐 투자 철학 네. 좀 거창한 표현이고 사실은 그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설사 투자 원칙이나 어떤 철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걸 지킬 수 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거창하게 철학은 아니더라도 투자하는 방법론 혹은 이론 정도는 갖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이론에 충실하면 좋겠죠.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더라도 제 같은 경우는 뭐 이 젊은 분들한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시드만이라고 부르는 종잣돈을 충실하게 확보해라. 그리고 자기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할 정도로 투자는 절대 하지 마라. 자기의 기본적인 먹고 입고 사는 생활은 안정되게 확보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생각해라 라는 것이고, 일단 투자를 시작하면 투자는 서서히 갑작스럽게 하지 말고 서서히 하고 절대로 흥분은 금물이다. 수익이 생기든 손실이 생기든 흥분하지 말자. 차분히 받아들이자라는 것과, 그리고 가능하면 손절은 멀리하자.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완전히 틀린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100% 확신이 들면 손절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은 오르고 내린다고 해서 손절 가능하면 하지 말자. 요 부분은 많은 투자자들이 저랑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려고 실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가끔 그런 일이 생기긴 합니다만, 뭐 부동산 투자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죠. 돈이 필요하면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절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가능하면 손절을 안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법론만 갖고 일단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세상은 변한다. 그러니까 투자 방법도 변해야 된다. 마냥 어떤 경우에도 나는 무조건 장기 투자 10년, 20년 갖고 있겠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투자의 대상도 그렇죠. 지금 세상이 다 AI를 기본적이고 메인의 추세로 갖고 가는데, 나는 AI는 절대 안 하겠어 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나 추세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이자면, 제일 중요한 거, 현금 확보 당연한 이야기고, 주식은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빠듯하게 투자하게 되면 쫓기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적으로 휘둘릴 수밖에 없고, 내 투자에 감정이 들어가면 판단력이 반드시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면 어떻게 이제 투자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투자는 일단 쫓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천천히 여유 있게 바라보는 게 또 중요한데, 방금 또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 게, 손절과 이제 앞으로 흐름에 대한 추세, 영원한 대장주는 없듯이 내가 하는 종목이 맞다 치더라도 세상의 흐름은 언제든지 급격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또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원래 AI의 첫 스타트를 히트시킨 게 이제 구글이었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를 완전히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추세가 바뀌는 것처럼 그 세상의 추세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내 투자도 그 흐름에 어느 정도 따라갈 필요는 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저는 단일 종목에 투자를 안 하고 지수 투자만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나는 종목을 고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 전반에 투자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정말 쇠퇴된 산업은 알아서 지수에서 빠져나가고 뭐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유명한 게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수는 끝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완만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개인 종목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ETF 위주로 지수에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 어느 정도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좀 이어서 드리자면 제가 저번 촬영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장기 투자 원래 원칙적으로는 좋지만 가끔은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이 얘기가 되게 나름 뭐랄까 뼈 때리는 이야기로 다가왔어요. 저는 무조건 장기 투자 위주로 그냥 그 뭐 22년 하락작 때도 그냥 야 물타기 계속 지수니까 계속 이렇게 갔는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장기 투자가 모든 게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짧게 치고 빠질 때가 투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당연합니다. 지금도 철저히 그렇게 믿고 있고 특히 그 상황이 전반적인 상황이 변동성이 심하다. 아니면은 정말 하루 앞을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자면 전쟁 같은 경우. 전쟁은 뭐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도 없고 어디선가 갑자기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 또 원자재의 불안이라든가 물론 전쟁과 연관도 되겠죠. 아니면은 우리가 겪었던 그런 예외적으로 금리가 계속 높은 혹은 고환율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기에 변동성이 좀 심한 시기다. 이럴 때는 그렇게 장기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절에 맞추어서 투자의 원칙이나 방법론도 살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원리, 주식이란 무엇이며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가 근원적으로 답이다. 오케이. 원칙은 좋다 이거죠. 그러나 시절에 따라서는 그런 그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주저없이 방망이를 짧게 잡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지금 요즘도 저는 그래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코스피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상당한 그런 박스권을 거친 다음에 침체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런 거죠. 이 기업, 이 종목은 저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근원적으로는 없는데 분명히 괜찮은 종목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잠시 폭락해 있다. 그리고 이게 오래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주저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뭐 20%든 30%든 자기가 원했던 수익이 떨어지면 바로 치고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거죠. 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딱 깔끔하게 덧붙이자면, 투자는 어느 정도 그 시기에, 시장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작가님, 지금 이 시점에, 24년 여름 시점에, 나에게 1억 원이 갑자기 생긴다면, 아까도 이제 관련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시고 싶으세요? 이제 정말 답하기가 싫은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 해주세요. 궁금해요. 답하기가 싫은 질문인데. 네. 그렇죠. 그냥 짧게 답을 드리면. 네. 절반은 AI 관련주를 찾아서, 전망이 좋은 그런 종목을 찾아서 절반을 넣고, 나머지 절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로 추락할 종목이 아닌데 떨어져 있다. 왜 이럴까? 연구를 좀 해서 이게 근원적으로 뭔가를 해를 끼칠 그런 요인이 아니라면은 들어가서 절반은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짧은 수익을 올리겠다.
그게 제 대답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곤란한 대답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추가적으로 안 물어볼게요. 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 방법보다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주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후 준비 투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격적이다 혹은 안전하다 라는 구분이 참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어느 게 공격적인지 어느 게 안전한지 참 힘든데 이런 얘기가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만 젊었을 때 그러니까 20대나 이럴 때 젊었을 때 한 번쯤 공산주의에 빠져들지 않으면 바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40대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공산주의 붙들고 있는 놈은 그 놈 또한 바보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투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도 한번 신경 써보고 그렇잖아요. 짧게 10배, 5배 수익을 올리는 그런 맛을 노리는 것도 젊을 때 특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또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배우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에 들어서도 그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투자를 한다면 그 사람도 바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뭐 내 나이가 이제 50, 60대가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안전하게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올랐니 내렸니 좋아하고 절망하고 이러지 말고 차라리 ETF 같은 거를 골라서 주제를 잘 골라야 되겠죠. 물론 AI 주제를 찾는다든지 반도체를 찾는지 아니면은 방산 혹은 바이오. 지금 현재 바이오는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지만 서서히 지금 회복되는 기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잘 골라서 ETF에 투자를 하자. 그러면은 뭐 2, 3주 안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하고 사람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지 않는 그런 투자를 찾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는 나이도 들고 하면은 이 몸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맨날 그렇게 차트 들여다보면서 웃고 울고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전된 투자. 그리고 장래에 확실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 하는 것도 좋은 종목에 해당되고 현재 그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도 위축돼 있다 하는 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쪽 기회를 잘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할 때 조금 약간은 보수적으로 젊었을 때 그런 어떤 모험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보수적인 방향으로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자면 저희 아버지도 항상 말씀하세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내가 투자하기 전과 후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고. 내 돈이 들어가면 그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힘들잖아요. 그렇죠. 투자하기 전과 후가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것. 나는 그냥 직장에서 계속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내 생활에 전혀 지장 없이 잘하고 투자는 꾸준히 이제 갖고 가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공산주의 갖고 한 번쯤 생각하는 건 좋은데 이거를 계속 갖고 가는 건 잘못된 오류다. 저도 이 말씀 정말 공감하는 게 아까 AI 이제 오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영원한 대장주는 없듯이 또 시대는 계속 요즘 세상 얼마나 빨리 바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보다 10살 어린 젊은 친구들이랑 하면 대화 주제가 좀 안 맞고 좀 잘 안 통해요.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이 있는데 뭐 나이 차이도 있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절대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 세상을 꾸준히 계속 파악하고 같이 경제를 이렇게 공부하고 전반적으로 알아가야 우리 그 투자의 방향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것. 저도 이제 나름 물론 작가님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저도 이제 수년 투자자로서 요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하루만 공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뒤처질 수 있구나. 내가 또 투자하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뭐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완전 미국 주식에만 올인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미국 주식만 하더라도 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경제나 한국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나도 지식이 더 생기고 인사이트도 더 생기고 투자에 대한 눈도 더 넓어질 테니까. 최근에 저는 그런 그 깨달음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내가 꼭 투자한 분야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또 그 마지막으로 나이 좀 드신 투자자분들한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원금을 보장한다. 뭐 수익 30%, 50%, 100% 보장합니다. 이런 이상야릇한 프로젝트에는 아예 귀를 닫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거 썩는 사람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귀를 딱 막고 그런 거는 듣지도 마십시오, 그냥. 네.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덧붙이자면 투자는 사실 원금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금 보장하려면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은행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투자는 내가 벌 수 있는 것만큼 그만큼 아래 잃을 수 있는 것도 각오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투자가 맞습니다. 원금 보장된다면 일단 다 걸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작가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나에게 투자란 어떤 것인지 정리 겸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투자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 천사를 만나러 가는 여정인데요. 그 여정이 약간 고된 여정입니다. 아주 고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고되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된 여정, 공부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몸과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는 그런 천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 와닿는 게 내가 여유를 찾아서 천사를 만나러 가기 위한 과정인데 중요한 말씀. 사실 투자라는 거 지루합니다. 신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지루하게 느끼고 있다는 게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꼭 이제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가 이제 좀 지루하고 루즈하지만 꾸준히 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좋은 이야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투자는 지루하지만 꾸준히 내가 들고 가야 되는 거. 왜냐? 언젠가 노후에 또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작가님 오늘 그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저희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연락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그 여담입니다만 이야기를 좀 아까도 저희 둘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책에 대한 이야기 사실 프로모션 하실 겸 나오셨잖아요. 제가 근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여쭤보고 떠들어 버리면 사람들이 유튜브만 보고 책을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죄송했는데, 또 이게 채널에 또 이야기, 찾아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첫째는 또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로 놀란 거는, 그 작가님 생각보다 지금 AI에 대한 지식을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저 개인적으로 공부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아까 책도 어떻게 쓰셨는지, 저는 그거 궁금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내가 이제, 아는 분야에 대해서 나는 편집이다.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조합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번 책은 이제 그런 마인드로 이제 다가가셨단 말씀이시죠. 저도 앞으로 공부라는 거를 하기에 작가님이 이 책 쓰신 방법을 많이 좀 참고를 해보려고요. 네.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